네, 안녕하십니까. 무등현대미술관 최희연 학예사입니다. 이번 저희 또 이제 가을이 어느 정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7회차로 수업을 준비한 거는 이제 조르주 쉐라라는 작가의 점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은 무등산의 화려한 단풍 점묘법 조르주 쉐라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작가와 작품을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저희 박일광 주작가와 민기품 보조 작가와 함께 이제 그 조르주 쉐라가 직접 그림에 대입을 시켰던 점묘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무등산에 어떻게 보면 그런 풍경들이나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더 화려하게 색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조르주 쉐라는 이제 19세기에 신인상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인상주의라면 조르주 쉐라도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되게 어릴 때 1859년도에 태어난 파리에서 태어난 작가인데 되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는데 8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을 두었고, 또 9살 때부터 이미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로 활동하고 있던 화가인 자기의 삼촌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소질을 좀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세 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에콜드 부자르라는 미술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계기로 조금 더 자기의 그 전공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었고요. 그때 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뭐 자기가 좀 더 그 작품에 제작하는 거를 좀 이 작가는 좀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작가로 좀 정평이 나 있는 작가입니다. 인상주의 이제 1879년도에 파리에서 인상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회를 크게 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르주 쉐라는 드가, 모네, 피사로 이런 유명한 당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고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이제 인상주의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색을 그냥 색대로 보는 게 아니라 빛에서 나오는 그 색을 그대로 확폭에 빛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통해서 공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르주 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꾸준히 이제 1884년도까지 꾸준하게 자기가 이제 어떤 미술 전문학교의 학생으로서도 그렇고 작가로서도 그렇고 자기 작품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드로잉과 수많은 이제 연습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라는 이제 그 작품을 가지고 점묘법이라는 거를 최초로 이제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묘법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뭐 붓으로 그리는데 회의를 느껴서 점을 찍었던 건 아니고, 보통 인상주의 그림을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걸 보면 색깔 조합을 통해서 붓을 그릴 수도 있지만, 물감이 이제 붓이 가는데 이제 섞이면서 그림의 색깔이 탁해지기도 하고 원하는 색이 잘 안 나오는 거를 고려를 해서 조르주 쉐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물감을 점으로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점묘법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어 있는 점묘법이 나오기 전에 연습을 통해서 한번 자기가 실험적인 그 역할로서 이제 작품을 제작을 해본 거죠. 그 이후에 이 조르주 쉐라는 여기 뭐 그림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이제 자기만의 이론으로서 정립을 하게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기법을 색채를 섞지 않고 점을 찍어서 나타냈다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디비조니즘이라는 분할주의라는 그런 말을 또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직접 물감을 혼합하지 않고 이제 광학적 색채의 혼합이라는 의미에서 색채 광선주의라고 스스로 일컬으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의 결과물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저도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술이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자, 점묘법을 이제 조르주 시에라라는 작가가 전면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1886년경에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을 통해서 점묘법이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 있는 조르주 셰라만의 점묘법을 진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만화 캐릭터들을 대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진 작가들이 연출을 해서 그걸 똑같이 패러디를 하는 그런 상황도 현대미술로서 접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르주 셰라는 이제 자신이 얘기하는 색채 분할주의를 자기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작품을 선을 보였었고요. 이 작품 이후에 조르주 셰라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작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즐거운 형태, 또 즐거운 마음가짐에서 색깔의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서커스나 어떤 그런 아주 좀 페스티벌 같은 개념의 그런 아주 좀 자기의 좋은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때 당시의 풍경을 또 점묘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한참 이제 사이드 서커스 사이드 쇼라는 작품을 통해서 되게 이제 아주 그 점묘법에 각광을 받고 있을 때 그의 나이가 32살밖에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림에 몰두하고 또 작품 배치나 이런 전시에 열중을 하는 무리를 하는 과정에 독감이 걸리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독감이 우리가 약 먹고 주사 한 대 맞는다고 낫는 시대가 아니니까 독감이 걸려서 32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죠. 근데 이 짧은 기간에 조르주 셰라가 그려놓은 작품들은 정말 지금도 엄청날 정도로 많고요. 또 대표적으로 그 점묘법, 색채 분할주의라는 자신의 이론을 적용시킨 그 작품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미술 안에서도 이 사람의 영향은 아주 대단하게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그리는 그런 풍토의 그림이 아니라 과학적 이론과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아주 당연히 입체파나 미래파 그런 추상회화의 탄생까지도 조르주 셰라의 그 점묘법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 단순하게 그림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을 하게 되는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대한 작가와 작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르주 셰라의 작품들을 좀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남자가 조르주 셰라, 셰라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초상 사진인데요. 아까 32살의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하지만 시험으로 봐서는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이 작품은 진짜 지금도 엄청나게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고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것은 붓으로 칠한 그림이 아니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만들어낸 색채 분할주의, 점묘법으로 표현이 된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884년도 아니에르의 수영하는 사람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점묘법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첫 번째 조르주 셰라의 연구 발표 전시에 사용되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가 죽기 이제 전에 한참 이제 그 어떤 그 서커스나 이런 그 사이드 쇼 이런 걸 통해서 즐거운 요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 사이드 쇼라는 작품, 서커스라는 작품을 시리즈로 내보이게 되는 아주 그런 전시를 많이 열면서 정말 조르주 셰라가 작가로서 작품 양이나 어떤 그런 전시의 어떤 그 많은 전시들을 소화를 해내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작가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시리즈를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안타깝게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자, 이 서커스, 이 작품이 조르주 셰라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미완성으로서 전시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커스라는 작품이 미완성이었는데
조르주 시에라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완성을 시키더라도 전시회는 낼 정도가 되겠다 하고 이 작품을 선보이고 나서 감기에 의한 후두염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지금 현재에도 조르주 시에라의 가장 가격이 높은 작품으로도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조르주 시에라가 점으로 뭐 굵은 점도 있지만 미세한 점으로 하나하나씩 묘사해 놓은 점력법의 대표적인 작품들, 풍경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색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진짜 지금 현대미술의 사진 작가가 조르주 시에라의 그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대로 패러디를 해서 사진으로 찍어낸 현대미술의 어떤 양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만화 캐릭터죠. 만화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또 패러디한 이런 작품들이 지금 현재에도 너무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무등현대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에서 체험을 하게 될 어떤 그런 작품들은 나중에라도 혹시 무등산의 풍경이나 그런 화려한 단풍의 색깔을 점력법으로 직접 표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오늘은 실질적으로 명화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점력법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회차 조르주 시에라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사 박일광입니다. 보조 강사 민복입니다. 여러분 재료 구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조르주 시에라의 대표적인 작품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란 작품과 카라바조의 과일 바구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 두 작품에 색칠을 할 아크릴 물감 통이 있어요. 아크릴 물감 통은 아크릴 물감이 이렇게 8가지 색이 담겨서 여러분한테 갈 거고요. 그리고 조르주 시에라의 대표적인 표현법은 점묘법이에요. 점묘법을 표현할 붓을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좀 더 큰 면적을 찍을 수 있는 붓과 그리고 작은 면적을 찍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콕콕콕 점만 이룰 수 있는 이 뾰족하고 둥글지만 점을 찍어 표현할 수 있는 이 3가지의 도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조르주 시에라의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시에라의 그림은 A4 용지의 작은 사이즈죠. 그러나 현 조르주 시에라의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200cm 곱하기 300cm가 넘는 작품을 여기 이 작은 A4 용지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작은 붓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작품을 다 표현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군데군데 이 우산 그림에 들고 있는 여인과 그리고 나무 그리고 강아지, 이 강아지와 또 선생님이 봐서 어울릴 만한 그림들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단풍 모양의 단풍색을 가깝게 해서 여러 가지 색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은 여기 보내준 비닐봉지를 팔레트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물감에 아크릴 물감이 지금 저는 표현하기 쉽게 통으로 담았어요. 표현 방법에 따라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희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물그릇을 준비하거나 분무기를 준비해서
물의 양을 조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르주 세라의 우산을 들고 있는 부인부터 한번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화려한 색동의 우산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통해서 우산의 한 면적을 채웠어요. 여러분들도 조르주 세라의 그림 색깔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색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산의 면적은 넓어서 이렇게 채웠지만 여기 보면 우산 기둥이 있죠? 우산대는 너무 얇기 때문에 이 뾰족한 이 아이를 한번 찍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으로 똥! 아랫부분도 물이 필요하군요. 이럴 때 물을 적절히 사용해서 여러분들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똥똥 점을 몇 번만 찍어도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도구 3가지를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색을 8가지를 다 사용하고 또 섞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다른 붓들을 사용해도 되고 또 여기 있는 붓들을 물티슈나 물로 닦아서 다른 색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물티슈를 작품할 때 근처에 놔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이 부인의 치마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에 있는 부분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집에 있는 면봉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물을 살짝 적셔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조르주 세라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년을 고민하고 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해요. 자, 이 시대 때는 여인들의 치마가 엉덩이가 상당히 부각돼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면봉으로 점점점 엉덩이 부분을 좀 더 밝게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그랑자트의 섬의 일요일 오후란 작품은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나 이 여가를 즐기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푸른 잔디가 쭉 펼쳐져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 잔디까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치마에서 잔디의 느낌을 살짝 푸른 계열로 표현할게요. 면적이 큰 부분은 물감을 조금 많이 찍어서 물과 희석해서 동그라미가 똥하니 나와도 재미있겠죠? 이 주름이 져 있는 이 접쳐 있는 부분에 그림자와 명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살짝 세로로 길게 찍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진한 색을 섞어서 써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8가지 색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색을 섞어서 사용하면 같은 계열의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충분히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청록색을 살짝 만들어서 더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이루어진 치마를 입은 여인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윗옷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붓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어두운 부분을 살짝 점을 통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면봉으로 큰 점들을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작은 점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점만으로도 이루어진 점묘법으로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밝은 부분으로 영암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그대로 사용하면 붓이 약간 떡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물을 잘 사용하면 부드러운 붓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팔 부분은 표현되지 않았는데 팔을 칠하지 않았어도 이 윗옷을 입은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팔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과 옷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살짝 선 느낌의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치마가 빠졌네요. 치마 부분을 마저 마무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모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자는 이 붓의 넓은 면적에 터치를 이용해서 점을 표현할게요. 여기는 장식 효과를 주었나 봐요. 무슨 깃털이나 털 모양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밝은 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과 머리를 뺀 그랑자트 섬의 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부인의 팔과 얼굴과 이 색채감을 뺀 나머지 형태의 부인을 보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갈색을 이용해서 향토색과 갈색을 이용한 강아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가까이 둘게요. 그리고 정말 작은 점들을 여러분들 우리 좀 더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이 붓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이 면봉을 손으로 떼내면 좀 더 작은 점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번 좀 더 붓보다 작은 점들, 작고 원형적인 면적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쏙 물을 머금고 물감을 섞어서 아까 붓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좀 더 큰 원들을 나타내 볼게요. 여기 뒤에 면적에 있는 면봉보다는 좀 더 작은 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걸로 오밀조밀하게 강아지를 채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렸을 때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은 몽돌이었어요. 왜 몽돌이였냐면 사람이 오면 안 짖어요. 원래 걔가 사람이 오면 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오면 안 짖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적응할 때쯤 되면 그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간 멍청한가 보다. 그리고 이름을 몽돌이라고 지은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색을 채워가는 동안 이 강아지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아지가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이 강아지의 포인트를 한번 줘볼까요? 똥. 자, 눈이 나타났습니다. 자, 강아지가 완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랑자트 섬에 이로이로이란 작품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이 작품은 워낙 거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어느 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색칠하는 것도 괜찮아요. 붓으로 쓱쓱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점으로 꽁꽁 찍어도 재미있는 표현법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조르주 쉐라의 점묘법을 한번 알아보고 또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소 어렵게 보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꼼꼼하게 색을 채우시겠지만 또 그냥 자유롭게 면봉으로 큰 점이나 이렇게 좀 크게 어떤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 그 색깔에 맞게끔 또 꾸며주신다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다음 회차를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제 무등현대미술관 062-223-6677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든지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주소지를 받아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